전면에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 이게 주간주행등을 이렇게 LED로 입힌 게 이번에 부비용에 통해서 변화된 부분이고요.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비상등 이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측면에 이렇게 전구 타입으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번 부분 변경 통해서 변화가 됐습니다. 테두리 형식으로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상당히 잘 보일 수 있도록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도 살짝 어두운 주황색이긴 한데 이렇게 LED 형식으로 이렇게 점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헤드램프 이렇게 안개등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기 영국 국기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비상등 한번 켜보면은 야간에 원래 아웃사이드 미러 쪽에 나오는데 이렇게 휀더 쪽에 이렇게 전구 타입으로 나오고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점등이 되네요. 살짝 흐리멍텅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네요. LED로 나타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19인치 휠이 컨트리맨에 비했을 때 조금 큰 느낌을 멀리서 보니까 주더라고요.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차 제작은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독일에서 제작이 됐고요. 여기 계기판상에서는 그린을 선택하면 이쪽에 이제 그린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균형 세팅을 하면은 아무것도 없고, 반응이 확실히 그냥 바로 달라지네요. 지금 인지 소리가 바로 귀와 몸으로 전해집니다. 이게 균형 세팅, 갑자기 진동이 더 강해지고요. 정차 상황인데도 홍보시키는 게 있고 빨리 한번 달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스포츠 이렇게 위쪽에 뜨게 되고, 만약에 핸들을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거든. 여기 밑에 정보가 안 보여요. 이쪽에 뭐 주행거리 12,000 탔는데 주행거리나 뭐 연비 정보가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크기는 이제 한 손바닥만 하고요. 다 디지털화 되어 있는데 이 같이 움직여서 저는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게 단점입니다. 핸들 보면은 좀 많이 튀어나오고요. 위아래 조절은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고, 이게 같이 움직여서 정보를 이렇게 제일 내리면은 또 이렇게 보이네요. 시트 포지션이랑 안 맞아서 그런 건데 이렇게 내리면은 그래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내리면 보이긴 보이는데 그러면은 또 윗부분이 또 안 보이고,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같이 움직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기 밑부분 정보가 안 보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핸들이 이제 그립을 잘 할 수 있도록 핸들 잡을 때 여기가 이제 물결처럼 이렇게 손가락 잘 잡히도록 이렇게 해둔 것, BMW 차량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윗부분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공간 크게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런 디자인 많이 쓰고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기 윗부분에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선 3칸만 마련되어 있는데요. 통풍 시트는 없고요. 핸들 열선은 없고요. 빛반사 관련해서 이쪽에서는 눈부심이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 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도 있는데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뭘 이렇게 붙인 것처럼 빛반사 같은 것도 없고 보기에 매우 편안합니다. 내비게이션 설정한 상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도 상황 보시게 됩니다. 왼쪽에는 속도 표시 나오고 옆에는 지도 표시.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 보면은 뭐 글자 크기나 이런 부분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밝기 그리고 높이, 회전 이런 식으로만 설정 변경이 가능하고요. 애플 카플레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안 보이는데 읽어주기 기능도 있고요.
페이스북 내주 회사명 변경, 메타버스 기업으로 초점 이름 공개. 이전 문장하고 다음 문장도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이전 문장. 페이스북 내주 회사명 변경. 저 음량 조절에서 PDC는 이제 주차할 때 그 소리, 그리고 이제 경고음, 이것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센텀레스트 재질은 뭐 그렇게 편안할 것 같진 않은데 말랑말랑해서 팔꿈치가 아프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무그셔츠 일방 시선 잃지 않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고무 소재를 적극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여기 이 부분도 고무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작할 때도 뭐 잡는 이 느낌도 편안한 느낌을 주고 돌릴 때도 상당히 편안합니다. 이렇게 조그셔츠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네요. 메뉴, 내비게이션, 맵, 미디어, 뭐 전화 거는 거, 백버튼. 다만 여기 이렇게 할 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야 되고 뭐 조작 그 각도나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은 있습니다. 센터암레스트를 세운 상태에서 팔꿈치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야 되거든요. 손가락이 쥐가 날 것 같은 그런 각도가 나와서 이런 점들이 불편하고요. 이 전체를 켜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켜지고요. 꺼지면은 무드등이 이렇게 켜집니다. 이 무릎 공간 뭐 닿는 부분, 이 공간이 이렇게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무릎 이렇게 닿을 때 이렇게 받쳐줄 것 같고, 우선 공간적으로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무릎이 이렇게 닿지가 않아서, 그때도 여기 가죽이 잘 이렇게 덧대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열리는 형태가 좋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물론 좋지만 지금 이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버튼을 눌러서 락을 푸는 형태인데요. 근데 이게 꼭 불편하지만은 않은 게 그냥 이렇게 하면서 누르면서 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딱히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천연 가죽은 아니고 인조 가죽 같고요. S랑 SD 트림에만 천연 가죽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메모리 시트 2번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 고속 주행 때 이렇게 허벅지 잘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동 가능하고요. 여기 엉덩이 밀리지 않도록 잘 되어 있고, 여기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때가 많이 탔네요.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이쪽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때가 좀 타고, 그리고 사이드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큰 크기로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크기는 아니고요. 헤드레스트 자체는 시트는 이렇게 푹신한 느낌이 있고 몸을 잘 받아주고요. 장시간 주행해도 정말 통증 유발이나 불편함이나 이런 게 상당히 적을 것 같습니다. 엉덩이 부분도 푹신하면서 편안하고요. 컵홀더 관련해서는 히어노브 앞쪽에 만약에 이쪽에 컵홀더가 있으면은 뭐 큰 음료를 뒀을 때 걸리잖아요. 앞에 있는 게 좋은 건데 이렇게 앞에 구비가 되어 있어서 좋고요. 또 이렇게 좀 낮은 위치감을 또 가지고 있어서 음료를 둘 때 편안하게 둘 수가 있습니다. 클립이 없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요.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하단 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조작을 하게 되고, 밑에는 이제 C타입 2개 충전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차량들은 C타입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벤츠 차량도 마찬가지고. 이거 통해서 앞뒤 조절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게 이쪽이 앞으로 민 상태, 그리고 이쪽이 뒤로 민 상태인데요. 이 정도 차이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폴딩을 시켰을 때 여기 공간, 이런 공간을 뭐 활용하기 위해서 시트를 앞으로 밀 텐데, 평소에는 앞으로 이렇게 밀 일이 없으니까요. 허리는 가장 눕히고 시트는 가장 앞으로 민 상태에서 타보면은 제가 원하는 시트로 했고, 위치감 했고, 비슷한 위치감인데 거의 시트를 앞으로 당기면은 불편하지는 않은데 무릎이 저는 닿거든요. 앞으로 밀 때는 여기 공간을 쓰고자 했을 때 시트를 앞으로 이동을 시킬 것 같고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열리고요. 트렁크 하단부는 살짝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 조금 높은 감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고속 소재로 이렇게 양쪽에 되어 있고요. 손잡이 양쪽에 다 마련이 되어 있고,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고 그립감 나쁘지 않습니다. 깊게 잘 되어 있어서 전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동식 아닐 것 같은데 전동식으로 되어 있네요. 5,000대의 가격이니까 안전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걸렸다 그러면 소리는 안 나고
살짝 올라가면서 멈추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상승하고, 램프가 이쪽 하얀색으로 양쪽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런 밴드 같은 게 하나 있고, 그물망 이쪽에 하나 있고요. 12V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좀 빠져 있는데, 이쪽 하단부는 한번 접으면은 이 공간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높이나 이런 공간 자체가 넓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넓고, 그래서 이거를 안에 뭐 이렇게 보려고 할 때 뭘 수납을 할 테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 정도 한번 또 이렇게 고정이 되고요. 여기 안쪽에 보면은 뭐 스페어 타이어 없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공간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높이의 공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폴딩 시키고 누웠는데 여기 이제 시트 눕힌 그 부분까지 머리가 나가지 않게 해서 누워보면은 무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차박은 큰 기대는 하면 당연히 안 되니까요. 이런 크기의 차량에서는 가스리프트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구직포로 이제 엔진 소음 차단을 하고 있고, BMW는 유빈이 BMW는 트윈 파워 터보라고 이제 명칭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트윈 파워 터보 기술이 적용된 최신 엔진이 탑재가 됐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은 뭐 이런 터보든 뭐든 없어질 내연기관 차량이긴 한데, 트윈 터보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차 주로 사용이 되는 엔진이고요. 터보 엔진 설명을 해보면은, 터보 차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엔진에 비해서 당연히 토크가 크게 더 높아지고요. 단점은 이제 엔진이 터보로 세팅이 되면은 이제 뭐 터보레게라고 하는데 이제 꿀거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게 단점입니다. 공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BMW 같은 경우에는 트윈 파워 터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일반적으로는 트윈 스크류 터보라고 이제 부르는 게 맞고요. 트윈 터보에 비해서 터보렉을 줄이는 효과는 낮습니다. 더 안 좋은 부분이 있고, 트윈 터보에 비해서. 그러나 비용이나 이런 거는 적게 들고 설계도 쉬운 게 있습니다. 쿠퍼 S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차량이고요. 도어를 열면 이렇게 램프가 들어오고요. 약간의 이렇게 비춰주고, 손잡이에 시동 버튼 여기 이쪽 센터 디스플레이 아래 밑편에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은 좀 큰 소리로 이렇게 재밌게 시동이 걸립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레드존은 6000부터 시작을 하고요. 속도감을 빠르게 느끼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실제 속도감이 빠릅니다. 주변 차량에 비해서 치고 나가는 게 재빠른 움직임으로. 정속 주행 장치를 40속도에서 구리 모드인데, RPM 수치는 한 1000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은 RPM을 유지하면서 연비 효율을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제동 관련해서는 정지를 시키는 그 느낌이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브레이크 페달 조작이 너무 이게 세워져 있어서 발목에 상당히 불편함을 주네요. 너무 저릴 정도로 힘들어서 차선 변경할 때 보면은 배경각이 상당히 좁게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차선 변경이 매우 쉽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오토홀더가 없는 차인데 이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가파른 언덕길인데 오토홀더 걸린 것처럼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이게 슬며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균형 세팅 모드인데 지금 뭐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내리막 상황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주행을 해나가네요. 올포 시스템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접지력을 최상으로 끌어내주는, 전자적으로 최상으로 끌어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면 상황이 잘 전달되는 면은 있는데, 그렇다고 뭐 승차가면서 뭐 거북함이 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MID 모드, 균형 세팅 모드고요. 진짜 실제 속도감보다는 재미를 위해서 사운드가 크게 들려져 오는 가상의 엔진 사운드 같긴 한데, 이 소리가 더 자극적으로 들려오는데, 스포츠 모드처럼 그 역동적인 느낌은 당연히 덜하고요. 좀 부드러운 느낌, 컴포트 모드의 그런 느낌으로
고속주행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속주행하는 게 뭐 이렇게 스포츠카를 고성능차의 그 스포츠카의 무서움처럼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극동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고속주행을 해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스포츠 모드에서요. 실제 엔진음으로 또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고속주행 가볍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RPM을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도 아까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한 4000 RPM까지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악동 같은 느낌? 그것이 스포츠 모드에서 느껴지는 그런 미니의 주행감 같습니다. 스포츠카의 느낌과는 또 다른 느낌이고요. 확 잡아주는 게 힘있게 예리하게 잡아주는 게 스포츠 모드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 엔진의 반응이 격해지는 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뭐 서스펜션이 더 유달리 딱딱해진다거나 핸들 조향각이 기본적으로 조금 묵직한 감이 있기 때문에 핸들 조향에서 더 딱딱해지는 느낌까지는 들지는 않습니다. 제동도 그렇게 큰 폭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헤드시프트 조작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수 올리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레이저처럼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헤드램프 특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닥 하단부 보면은 이렇게 레이저처럼 잘 비춰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쭉 이렇게 벽 쪽 지금 보시면 매우 밝게 이렇게 시야 확보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헤드램프 상황이 이 정도인데 여기서 만약에 안개등을 켜면은 이 정도로 밝아집니다. 이 정도. 차량 픽업 장소에 와서 이제 탑승을 했는데요, 아직 계속 P모드로 둔 상태고 연료 게이지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꽉 채웠을 텐데 523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레인지 상황 나오고 트릭 컴퓨터, 이걸 봐야겠네요. 트릭 컴퓨터 지금 연료 소비율이 지금 계속 저속 주행만 했는데 8.6, 밑에는 평균 속도. 시동 끄고 도어를 열면은 이런 식으로 계기판이 나타나고요. 락 버튼은 여기 도어 손잡이 쪽에 있는데 잠겼을 때 따로 램프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정속 주행 장치를 켰고 속도 설정을 살짝 누르면은 1씩 올라가고요. 조금 더 깊게 이렇게 눌려지는데 이러면은 10씩 속도가 변경이 됩니다. 뭐 반자율 주행이 되지는 않아서 뭐 이렇게 볼 게 많지는 않은데요, 여기 이제 눌러서 정속 주행 장치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속도 조절을 하는 건데 벨트를 풀러보면은 그대로 작동은 합니다. 작동은 하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어서 여기서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설정을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설정이 되는지 보려고 하는 건데 그냥 설정은 계속 됩니다. 이렇게 벨트 경고음이 나면서 설정은 되고 안 돼야지 맞지 않을까요? 차간거리 조절도 없고 차선 유지 보조도 없고, 그래서 뭐 정속 주행하고 리미트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딱히 뭐 볼 거는 없지만 이 경보음이 나중에 아예 끊어지고 그 다음에는 다시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주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속 주행 장치지만 어쨌든 최소 속도는 30까지, 최저 속도는 30이고요 오토홀드가 없는 게 상당히 아쉽네요. 기본적으로 조금 흐리멍텅한 건 조금 있습니다. 선명한데 조금 흐리멍텅한 게 이렇게 입혀져 있는 게 있네요. 야간에도 후진 상황 잘 보여지는데 여기는 이제 조향 각도를 이렇게 460도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후진 상황인데, 주차 상황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경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4인 가족, 5인 가족도 충분히 탈 수 있는 공간 부분에서도 2열도 잘 되어 있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5인 가족이 타도 충분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루프탑은 캠핑 갔을 때 레버를 끌어서 펼친 다음에 앞뒤 쪽에 이렇게 레버가 있거든요. 안에 이제 텐트 형식으로 이제 마련이 되면 거기 안에서 이제 뭐 음식도 먹고 이제 캠핑을 즐기게 되는 겁니다. 제 차를 탈 때는 그냥 이동 이거 하나만 딱 생각이 거의 나는데요. 컨트리맨을 타보니까 그 라이프 스타일, 그 삶, 평일을 열심히 산 다음에 이제 주말을 맞이했을 때 그 즐기는 여가 생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